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온 영화 테이프를 다 보고 나서 정성스럽게 되감아 반납하던 시절의 기억과 처음으로 MP3 파일을 내려받으며 신기해하던 기억을 동시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스트리밍 시대에 태어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세트 테이프의 아날로그적 질감을 전혀 모르는 세대도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며 자아를 형성하던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두 세계를 나란히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를 과연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몰라 고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사회학자 세라 스탠코브는 이들에게 드디어 제니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X세대의 끝자락과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점, 그 좁은 틈새 자리 잡은 아주 특별한 마이크로 세대입니다. 한국에서 이들은 흔히 응답하라 시리즈의 주인공들로 그려지기도 하고, 학교 컴퓨터실에서 도수 운영 체제와 고전 게임을 즐기며 디지털의 첫맛을 보았던 세대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거창한 세대론으로 묻기에는 고작 8년에서 9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시기에 일어난 변화는 이들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시기가 너무나도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점령하기 전의 일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종이를 정성스럽게 접어 쪽지를 주고받다 들키면 가슴이 철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 근처의 공중전화나 특정 건물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상대가 늦는지 오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지만, 그 기다림조차 당연한 약속의 일부였고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오직 그 시간에만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약 본방사수를 못했다면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내용을 상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시절의 실수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크게 싸웠거나 술자리에서 했던 부끄러운 말실수, 혹은 중학교 시절의 촌스러운 모습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화면 캡처로 남기지 않았고 영구적인 파일로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시간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기억은 덜어내고 소중한 것만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차갑고 영구적인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한 편의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는 문턱에 섰을 때 세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자우편과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리며 아날로그의 세계는 순식간에 골동품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을 학습하는 뇌의 부위는 만 25, 세 전후까지 활발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그 발달의 창이 열려있던 시기에 디지털 혁명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앞선 세대가 인터넷을 외국어처럼 뒤늦게 배워서 사용했다면, 다음 세대는 인터넷이라는 바닷속에서 태어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두 세계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유일한 통역사들입니다. 이들은 집 밖을 나가면 아무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던 시절의 완전한 자유를 기억하는 동시에 수많은 메시지 플랫폼을 불안감 없이 넘나드는 유연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던 시기, 세상은 그들에게 결코 너그러운 무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학 문을 나서며 꿈을 펼치려던 이들 앞에 닥친 것은 이른바 정보기술 거품의 붕괴와 그로 인한 취업난이었습니다. 첫 직장을 구하고 인생의 기초를 다지려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의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셈입니다. 겨우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으려던 30대의 문턱에서는
또다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흉터 효과라고 부르는데 사회생활 초기에 겪은 극심한 불안정은 상황이 나아진 후에도 인간의 무의식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흔적은 일상의 아주 작고 조용한 결정들에서 드러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비상금을 마련해두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조차 습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예비 계획을 세우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안 증세가 아닙니다. 혹독한 시절을 몸소 살아내며 뼈저리게 배운 생존의 본능이자 뇌에 새겨진 근육 기억에 가깝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몸은 이미 과거의 결핍과 위기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심리적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이들은 서열과 절차, 그리고 대면 소통을 중시하는 앞 세대의 방식과 수평적 관계, 효율성, 그리고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다음 세대의 방식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역사들입니다. 회의실에서 고지식한 선배와 거침없는 후배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읽어내고 양쪽의 언어를 적절히 조율하여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은 늘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다재다능하고 유연한 인재라고 칭찬하지만 사실 그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흡수해온 감정적 마찰과 피로는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의 틈을 메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본인이 얼마나 지쳐가고 있는지는 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타고난 성격 탓이 아니라 오랫동안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달려온 대가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재단하고 맞춰온 이들의 노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비디오 테이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기 전 정성스럽게 태엽을 되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지털 음악 파일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된 이들은 결코 남들보다 특별히 영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변했기에 그 변화에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명확한 경계선도 없이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스스로를 그 흐름에 적응시켜 왔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아날로그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도래한 디지털 문명의 규칙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값진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하나의 세상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류의 삶이 전혀 다른 버전으로 갈아 끼워지던 그 결정적인 접점, 즉 봉합선 그 자체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누구보다 유연하고 단단합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며 지도가 사라진 낯선 지형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나침반을 꺼내 길을 찾아낼 줄 압니다. 삶의 배경이 바뀐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삶 그 자체로 증명해 냈습니다. 세상이 또다시 빠르게 변하고 모두가 발밑의 땅이 흔들린다고 불안해하는 지금 이들이 가진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차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혼란에 빠진 다른 세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 다리가 되어주고 갈등을 중재하던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소홀했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험난한 고개를 넘어온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두 개의 태양 아래에서 자라나 두세 개의 언어를 모두 배운 이들에게 세상은 이제 그만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날로그의 낭만과 디지털의 효율을 모두 품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기록이자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길을 긍정하고 지금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 마주할 그 어떤 세상에서도 당신은 다시 한번 멋지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